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손쉽게 선순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탭이 만드는 기후농부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기후농부는 의미가 좀 느껴지나요? 기후농부 이러니까요. 도시농부, 농촌농부 이게 아니라 기후농부 하면은 농부가 아닌 일반 분들도 누구나가 될 수 있는 농부가 바로 기후농부인데요. 이 기후농부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요. 생물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에 그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에 내가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후농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는 우리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고 이제 재지역화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뉴딜이라고 하지만 유럽은 그린딜이에요. 그냥 쭉 해왔던 거예요.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래서 유럽에서요, 특히 이제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목표치를 50에서 55%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5가지 핵심 전략을 도출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는 것만 제대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탄소 중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5개 전략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이제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이제 로컬 텍트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서울의 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특히 이제 서울시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먹거리 체계가 이제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대규모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셔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밀라노 협약에 따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6가지 이렇게 과제 중에서 다른 것들은 상당히 그 세부 과제가 많아요. 그런데 먹거리 생산이라는 부분하고 먹거리 폐기 부분은 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커피 찌꺼기로 탭이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는 게 결국에는 먹거리 폐기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즉 공동체를 만들어서 탭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이분들이 먹거리 생산에 다시 참여를 하게 돼요. 이 먹거리 생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면 도시에 있는 도시 텃밭에서 생산한 먹거리만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농 상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퇴비가 결국에는 그 농작물을 아주 건강하게 키우는 영양분이잖아요. 이거를 농민한테 드리는 거예요. 가져다 드리고 그 커피 퇴비로 만들어진 성장한 농작물을 우리가 다시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이게 같이 생산하고 폐기는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출발점이 커피탭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커피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늘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게 되면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이제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거는 얼마나 먹어요? 네. 0.2%.
0.2%만 내려지고 나머지 99.8%는 버려지게 돼요. 근데 이 찌꺼기를 어디에 담아서 버려요? 이게 일반 종량제 봉투죠. 음식물 아니죠. 그러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이것저것 다양한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저 매립지로 가서 매립되면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 찌꺼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이 질소하고 인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버려지는 걸 자원순환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플러스 이 식물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커피 찌꺼기가 중금속을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커피 찌꺼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미세한 구조가 있대요. 미세한 구멍들. 그래서 이 커피 찌꺼기를 흙 속에 넣어주게 되면 혹시 모를 흙이 중금속화되면 작물이 그걸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작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중금속이 농축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이 농축될지 모르는 흙 속에 있는 중금속을 이 커피 찌꺼기 퇴비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서울대 그 연구팀에서 그렇게 이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잠원역, 전철 3호선 잠원역 바로 나가면은요, 이렇게 중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 사이에 이렇게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남천이 심어져 있었어요. 보기에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풀도 별로 자라지도 않고 흙이 이렇게 유실된 거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는 거의 이제 차들이 다니면서 그 차량의 타이어 있죠. 그 타이어가 마모돼서 여기에 쌓여요. 그게 중금속화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별로 이 토양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실된 거는. 그래서 별로 자라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잠원동 퇴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커피 찌꺼기를 다 카페를 돌면서 모아오고 그걸 2개월, 3개월 발효를 시켜서 여기를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넣어줬더니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남천의 이 열매가 너무 빨갛게 예쁘게 잘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들 이걸 뭐로 줬길래 이렇게 예쁘냐고,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 퇴비를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 퇴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커피 퇴비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활동가가 양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커피 퇴비 전문가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구에서 이 커피 퇴비 전문가, 활동가, 뭐 퇴비사 이런 이름을 하나 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선순환하는 그런 활동가가 있어야지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활동가들은 그냥 커피 퇴비만 만드는 방법만 저처럼 알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커피 퇴비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서 식물을 키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농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지원 농업, 그 공동체 지원 농업의 서포터즈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 찌꺼기를 만들었을 때 효능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실험을 했어요. 기술 실용화 재단에 이제 맡겨서 이렇게 이제 발효된 커피 퇴비하고 일반 퇴비, 이거는 이제 가축분 퇴비인 거죠. 일반 퇴비가. 근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무처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그 비교 실험을 했는데,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양 분석까지 한 거예요. 정말 영양
분석을 했을 때 더 많은 뭐 효과가 있는지 그랬더니 상추 같은 경우는 철하고 칼륨 함량이 다른 대조군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레디시 있죠. 작은 빨간 홍당무 같은 경우 레디시는 이제 아미노산 함량이 더 높았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당도도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커피 태비가 정말 농작물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양분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커피 태비를 만드는 기후농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커피 찌꺼기를 모아갖고 이 커피 태비를 만들 때요. 기계를 하나 일정한 시간하고 온도, 제일 중요한 건 온도거든요. 일정한 온도를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맞춰주게 되면은 발효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균일하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균일하게 발효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눔이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피 태비를 만들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처리 비용 절감되고요. 탄소 이동 거리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베란다에 하나씩 화분 다들 어떻게 돼 있어요? 방치돼 있죠. 이렇게 잘 기르다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화분을 봄 되면은 다들 들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화단 한쪽에서 화분을 새로 재생해 주는 거예요. 그 화분 가지고 나오면 그 화분 속에 있는 흙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넓은 그런 뭐라고 하죠? 이런 넓은 마대 같은 거, 멍석 같은 거를, 돗자리 같은 거를 이런 걸 깔아놓고 흙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흙을 1대1로, 기존의 흙하고 새로운 흙하고 1대1로 섞고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아주 양질의 좋은 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커피 찌꺼기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새로운 흙 속에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기 정화에도 좋고 식물도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기반, 토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만약에 이런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식물 하나씩, 공기정화 식물 하나씩 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해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빈 화분 들고 나왔던 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키우는 거, 옆집에 누가 키우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잘 크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 개별적으로 만들 때는 이제 페트병에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커피 퇴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설명하러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직 송파구에는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좀 처음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이제 드럼통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 페트병으로 만들 때는 커피 찌꺼기하고 미생물하고 50대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이 통에 넣어 놓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좀 날 거예요. 그리고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기가. 술 같네요. 네, 그렇죠. 발효 냄새가 나죠. 네. 빵 넣어놓지는 않으셨군요. 네. 무슨 냄새인지 알겠죠? 네. 이게 그 미생물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번식하는데, 제가 이제 5가지의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페트병으로 만드는 건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건 작은 양이잖아요. 작은 양보다는 이렇게 드럼통으로 많은 양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같이 뭉쳐있게 되니까 발효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열이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드럼통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여기에 표시된 거는 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건데 이런 통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 이제 뚜껑 있는 커다란 통 있죠. 그런 형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제 시큼한 그 발효된 냄새잖아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발효되면은 유산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효모균. 이 두 가지 균이 들어가 있는데, 또 정말 좋은 균은 뭐냐면은요, 강합성균이라는 거예요. 이 강합성균은 원래 균은 동물이잖아요. 식물, 동물 나눴을 때 균이니까. 근데 스스로 강합성을 해요. 얘가 이 강합성균이 흙속에 많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은 얘는 좋은 균을 불러 오고요.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해주는 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상균은 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상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해 곤충 발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꼭 알아줘야 될 게 방성균이에요. 이 방성균은 흙 속의 의사라고 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병형균을 억제하는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흙냄새를 맡으면서 내려온 기억이 있으시죠? 그 흙냄새가 바로 방성균이 내뿜는 지오스민이라는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산에서 이 방성균의 냄새를 맡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 방성균 냄새를 맡아서 흙 속의 의사라고 하는 방성균이 내 몸속에도 들어오면 나의 면역력도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성균 냄새를 맡아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산에 가서 아주 낙엽 있죠. 낙엽이 쌓인 곳 이렇게 들치면 진짜 좋은 향기 나거든요. 그게 방성균 냄새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맡게 되면 비염도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제가 탭이 만들 때, 이 커피 찌꺼기 탭이 만들 때 저쪽 도봉구에 그 숲속의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커피 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새롭게 이제 커피 찌꺼기하고 미생물 버무려 갖고 넣으면서 기존에 이제 발효된 걸 뚜껑을 열면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걸 많이 맡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비염이 없어졌다고.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저도 처음 들어서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좋은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방성균의 역할이었다라는 걸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커피 탭을 만들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거래, 도시하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직거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식물을 키우다가 병충해가 나타나잖아요. 요거 마지막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공기정화 식물로 뭐가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갖고 스킨답서스나 뭐 아이브 같은 종류 손쉬운 그런 식물들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은 실내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통풍이 잘 안 되면은 하얀 이렇게 뭐 깍지벌레 같은 거 이런 게 껴요. 그리고 흰가루병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보통은 이제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데에서 호박이라든가 이런 거 기르게 되면 하얀 그 뒷면에 하얗게 이제 병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흰가루병이에요.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나당류라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약재예요. 달걀 노른자하고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요. 이게 식용유는 60cc 정도고 물은 100cc 정도예요. 이거를 이제 믹서기로 섞어서 만들면은 이게 원액이 돼요. 이 원액을 아니 20리터. 그 마요네즈 들어가. 아 맞아요. 마요네즈. 네, 이거 하면은 원액이다 보니까 양이 이거를 200배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200배 희석을 해야 되니까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한 뚜껑 정도, 요 뚜껑으로요. 요 한 뚜껑 정도를 이만큼의 물 있죠. 1.8리터 좀 안 되게 물을 넣어서 믹서기로 섞은 다음에 그걸 분무기에 넣고 뿌려주면 되는데요. 주로 잎 뒷면에 기공이 있잖아요. 그 기공으로 공기가 들락달락하고 거기에 먹을 게 많아요. 거기에 들러붙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잎 뒷면을 분무기로 흥건히 뿌려주셔야 되세요. 근데 한 번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네들이 종족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죽으면서 알 낳고 죽을 수 있고요. 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키팅질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침투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깨어나요. 그러니까 3번 해주셔야 되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면 말끔해요. 그런 팁까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이제 나눠주셨다 그러면은 식물은 천천히 자란다 그랬잖아요. 농작물은 빨리빨리 자라지만 식물은 천천히 자라니까 한 스푼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있죠. 이 정도 화분이면은 정말 한 티스푼 있죠. 티스푼. 한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식물이 뭐하죠? 많이 자라요? 안 자라고 딱 있죠. 그렇죠. 잘 안 자라요.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는 것보다는 봄에 자라는 시기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겨울 동안에 잘 지내야 되니까 약간의 영양분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반 티스푼 정도만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면 네.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러니까 뭐가 좀 문제가 혹시 있나요? 네, 그렇죠. 너무 독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과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과잉이 되게 되면은 뿌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게 많으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수분이 이걸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수분이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우리 먹을 때도 조금씩 자주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네. 이 식물이 먹는 영양제를 퇴비라고 하는데 비료, 퇴비 이렇게 하는데 이 비료가 그 식물이 먹는 영양제의 모든 걸 다 비료라고 해요. 그 비료 중에 화학 비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퇴적해서 만든 스스로 자연물로 만든 퇴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자가 퇴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커피 퇴비를 줄 때도 적정량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한꺼번에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주실 때 이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팁으로. 네, 위에다가 커피 퇴비를 여기 위에다가 그냥 잘 먹으라 그러고 위에만 올려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있잖아요. 곰팡이균이 여기 딱 들러붙어요. 네, 그래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물 주고 수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퇴비의 기본 원리는 우리도 아이한테 밥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아 해서 숟가락으로
넣어주잖아요. 네. 그냥 입 바깥에서 먹어 이거 안 되잖아요. 입 안으로 넣어주죠. 마찬가지예요. 흙 안에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누가 먹어요? 뿌리가 먹으니까. 그래서 흙 안에다가 여기를 파고 여기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서 파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살살살살 뿌리고 네. 다시 덮고. 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좀 화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 봄에는 해주셔야 되는데요. 좀 너무 가까이 말고요. 이 화분 가장자리 쪽으로 오히려 가장자리 쪽에 가깝게 삥 둘러서 파준 다음에 골고루 뿌려주고 흙을 덮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곰팡이라든가 이런 균들이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도 뿌리 쪽으로 서서히 내려가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거는 제가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티스푼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있죠. 중간 화분. 네네. 중간 화분은 2. 그렇다고 우리가 한 티스푼 하면은 수북이 주시잖아요. 네네. 수북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깎아서. 깎아서. 네, 그냥. 우리는, 네. 우리 그 용량 재듯이. 네, 그냥 깎아서 주셔야 되세요. 너무 많이.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통 크게 막 주시는데 아니에요. 네. 많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예, 자주 이렇게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아주 큰 화분 있죠. 아주 큰 화분은 이제 작은 화분, 중간 화분, 좀 더 큰 화분은 몇 티스푼이요? 3개. 그렇죠. 네, 그렇게 1대, 2대, 3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집에 들여놓을 때 아니 몇 개나 들여놔야지 공기정화가 잘 돼요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보통 이제 24평 기준으로요. 24평이다 그러면은 거실이 한 6평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큰 화분도 있고 중간 화분도 있고 뭐 작은 화분도 있을 텐데 중간 화분 기준으로 한 6개 정도? 중간 화분 정도. 큰 게 있으면은 네. 큰 것도 뭐 한두 개 정도 있고 중간 화분 6개 정도. 중간 화분 6개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공기가 잘 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화분은 6개 정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 식물이 중요해요. 이 식물은 입이 넓을수록 공기 정화를 잘해요. 제가 공기 정화를 잘해요. 입이 넓을수록 하고 입을 강조했잖아요. 그 입에서 공기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입이 넓으면 그만큼 기공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 입에서 흡수한 공기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줄기를 타고 뿌리로 내려가죠. 네,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 바깥으로 내보내요, 일단. 뿌리 바깥으로 내보내지면 뿌리 근처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먹고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면 다시 뿌리가 흡수하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공기정화는 입에서는 한 역할만 하고. 예, 그래서 입에서 한 몇 프로 정도 공기정화를 해요라고 하면은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에서 공기정화를 해요? 그러면 뿌리 속에 있는 미생물이 공기정화한다 70%.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수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킨답소스를 수경 재배로 그냥 물에 꽂아 놓은 거 하고 흙에 재배하는 거하고 누가 공기 정화를 더 잘해요? 흙에 해야죠. 흙에다 해야 되는 거죠. 수경 재배로 물에다가 입이 넓은 걸 아무리 많이 꽂아봤자 별로 그렇게 많이 공기 정화를 하진 않는다.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공기 정화를 하기 때문에 입이 넓은 식물 위주로 흙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을 재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생물을 넣어주는 게 좋다. 그 미생물은 어디에 있냐?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든 커피 퇴비에 풍부하다. 네.
그 커피 퇴비에 있는 미생물 우리 5가지 뭐 했었어요? 유산균, 효모균, 사상균, 강합성균, 제일 중요한 방선균, 네, 방선균 이렇게 5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지금 요즘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흙이 있는 커피 퇴비를 넣어준 흙이 있는 화분을 선물하게 되면 그분이 흙을 가꾸면서 이 식물을 가꾸면서 이 커피 퇴비에 있는 방성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우리가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이 식물을 가꾸고 그렇게 되면 눈으로는 초록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손끝으로 여기 흙을 만지게 되니까 세로토닌 분비를 뇌에 촉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이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꼭 추천하는 네. 옥상에 하나 옥상이 있으니까 아예 이거를 이제 서울에서는요 퇴비 공장 허가를 절대 안 내줘요. 이거는 이제 혐오 시설이다 그래서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퇴비를 만든 걸 뭐 그냥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면은 절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걸 나눔을 하지만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달라. 새로운 형태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예. 거래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 찌꺼기를 이제 모아오면 그만큼 이동거리라든가 탄소 배출을 줄였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걸 퇴비로 만들어서 또 나눠줬으니까 이런 이제 식물도 훨씬 더 잘 자라게 했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평가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탄소 배출권을 달라.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누구한테 팔아요? 기업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체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아직은 안 돼. 그렇죠. 근데 기계는 얼마나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이게 상용화돼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맞춤형으로 만드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한 5년 전에 물어봤을 때 기계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 퇴비 발전소를 동네마다 만들 수 있다. 퇴비 발전소를.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채소 생쓰레기가 들어가는 퇴비통하고 퇴비 기계하고 커피 찌꺼기만 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달라. 흙은 안 들어가나요? 흙은 안 들어가요. 아유 그냥. 네, 흙이 필요 없어요. 흙은 이제 나중에 흙에다가 섞어줄 때 필요한 거죠. 이거는 순전히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네. 피박을 우리가 모을 때 상태는 그냥 이제 젖은 상태여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너무 젖으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카페에서 내리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거를 하루 정도 좀 말려놓은 상태. 바짝 마르면 안 돼요. 수분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발효가 잘 되는 이 3요소가 있어요. 먼저 이제 수분이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썩어버려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해도 수분이 많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60% 정도가 제일 좋아요. 60%?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딱 잡아봤을 때 약간 뭉쳐지는 정도. 그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예요. 온도는 25도에서 30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물이 있어야지 분해를 하잖아요. 네. 그 3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